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병태 교수님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병태 교수님 가족 관계를 좀 봤습니다. 이병태 교수님은 의원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본인이 의원님의 자식 부모님으로 생각하신 그분도 이병태 교수님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양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학력 문제일 텐데요. 이병태 교수님은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K대 최모 교수는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으므로 경제학 전문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식의 증언을 했는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병태 페이스북에 욕설이 달린 댓글에서 출처를 얻었습니다. 이병태 교수님은 통계학 박사학위도 없었습니다. 고로 통계학 전문가로 표현하면 안 될 수도 있으나 경영학 박사학위는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원자부를 가지고 있어도 집에 가면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님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님도 여러 가지 부업 중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요. 이병태 교수님은 10만 유튜브 크리에이티브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추세면 8만 유튜브 크리에이티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교수님,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정규제 TV에서 탄핵 정국 때 나온 재벌이 무슨 죄를 지었냐라는 코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강의와 콘텐츠를 운영하셨는데 굳이 이 파트, 재벌 개혁론자를 비판하고 재벌 개혁론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 파트를 책으로 출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경영학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시장이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이 책에 여러 사람이 공저자다. 사실은 이름이 없지만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우리 정규재 대표고 3분의 1은 저고 3분의 1은 제 영원한 보수에 있는 제 보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정규재 TV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정규재 대표하고 한 150, 한 160편인가요? 그런 동영상을 올렸는데 끝나고 났을 때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아는 경영진들이 자꾸 그 재벌이 무슨 죄를 지었나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니까 이거 책을 쓰면 한 분당 한 10,000부씩 사주실까 아닐까. 그래서 이 파트를 먼저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 책에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책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썼다. 청년들이 많이 읽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제 청년들마저도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는 이 한국에서 청년들이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 청년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 부분은 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이 논문 쓸 때도 그렇고 기업에 가서 컨설팅 할 때도 당신이 뭘 할 때 우선 바이어가 누구냐, 오디언스가 누구냐, 항상 고객이 누구냐를 먼저 시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라도 저한테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제가 우리 잘한 거 중에 카이스트에서 학장하면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업 MBA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 프로그램에서 1년에 한 20개 가까운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구멍가게 하라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신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훗날 10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썼나? 첫 번에는 아까 경영자들이 왜 저한테 고맙다 그러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번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하나는 이분들이 아주 여기까지 울분에 차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올바른 일, 그 글로벌 표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직원과 조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온 사회가 다 자기들한테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답답해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재벌이 잘못됐다, 기업이 잘못됐다 하는 김상조, 장하성은 분명히 잘못된 사기꾼인데 저 사기꾼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증명할 논리와 이론과 실증 데이터가 없다. 본인들은 그거 할 시간 없으시죠? 그러니까 답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의 를 변명하는 걸 이미 우리 사회가 기업인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도 안 믿어줄 거기 때문에 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첫 번째는 그분들의 답답함하고 울분에 대한 경영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오디언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경영자들을 생각해보면 그 밑에 관리자들이나 직원도 똑같습니다. 다 재벌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모든 범죄의 몸통이라면 그럼 내가 지금 삼성을 다니고 LG를 다니고 현대차 다니는 거는 범죄 수괴 집단한테 종노릇을 하고 다니는 마피아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 삼성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고 LG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고 그거가 올바른 길이고 글로벌 표준이고 상식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오디언스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청년 얘기를 했는데요. 경영학에서 학자로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라같이 창업을 하는 MBA 학생들한테 야, 사업이 뭘 잘하는 거냐? 자원을 최소로 쓰고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잘하는 거다. 사람을 3명 쓸 거를 1명 쓰고 같은 양을 생산하면 훌륭한 기업이네. 기술 혁신을 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 높은데 임금을 조금 주기 때문에 임금을 주는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쁜 기업이라고 그래요. 또 상생, 동방성장이라는 주장을 해요.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청업체 물건을 비싸게 사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원가를 부풀려서 생산을 해라? 경영학, 경제학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물건을 사는데 하청업체 거니까 불쌍하니까 더 비싸게 사줘라를 멋있는 말로 동방성장 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경영학에서 얘기하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정반대 얘기를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MBA 수업 시간에는 A라고 가르치는데 사회에서는 A를 하면 안 되고 나쁜 놈이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그런데 왜 학생들은 저한테 질문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사회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정반대의 이야기는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에 나오고 MIT 비즈니스 스쿨의 텍스트북에 나오는 얘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사회가 전체가 다 합창을 해서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 교수님 얘기하고 사회 이야기가 다르냐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회냐 하는 게 이제 문제고, 저는 제가 그러면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진실이라면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게 거짓이 아니고, 나는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로서 사기를 치고 있거나 엉터리, 교실에서 엉터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모르겠어요.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 그런 건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한마디라도 교수님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질문을 안 하는지, 그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제가 배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김상조, 장하성, 홍장표, 박상희는 나보다 논문도 안 쓰고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공부도 훨씬 안 하고, 학생 지도도 훨씬 못하고, 그런데 나보다 다 출세를 하지. 저 사기로 가득한 책이 왜 내 책보다 훨씬 많이 팔리지? 그래서 이제 우선 화가 났던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아까 청년입니다. 제가 왜 분노해야 되는가, 장하성 교수의 책을,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언론 컬럼이나 방송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워낙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없는 얘기를 정반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계를, 아까 제가 통계학 박사도 아닌데 통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통계를 워낙 오해를 하시고 임의로 해석하고 정반대로 해석해서,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장하성 교수의 책 밑에 독자들의 리뷰평을 보면 청년이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통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네요. 두 번째는 내가 취직 못하고 어려운 게 가만히 보니까 내 탓이 아니네요. 재벌 탓이네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거짓인데 거짓인지 모르는 청년들이지만, 저번에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마스터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의 어려움과 모든 것은 사회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정신력을 가진 청년들을 우리가 계속 길러낸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될 거다. 이거는 거대한 문화의 타락이고, 청년들의 정신의 타락이고, 사회에 몰락을 가져오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제가 볼 때 학자들도 좀 진실이 무엇인지를 돌팔매를 맞더라도 당당히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오디언스, 청년, 그리고 기업인들, 이렇게 새 오디언스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책을 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읽다 보니까 재벌 개혁론자들이 가장 깊게 또 지식 있는 척 비판하는 게 바로 순환출자 문제였습니다. 근데 책을 보면 볼수록 재벌 개혁론자들이야말로 순환 자기부정이구나. 삼성이 망해야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재벌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등등.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삼성 재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했으면서 낙수 효과는 또 없다고 하는 식의 계속 순환 자기부정이 일어나는데, 교수님이 이번에 책을 작성하시면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재벌 개혁론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다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이것만큼은
제발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그런 가장 모순이 뭐였나요? 그 책의 뭐 한 챕터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의문되지 않는 신화처럼 믿어졌던 거짓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챕터가 하나의 메시지로 거짓말을 폭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서 우열을 가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규재 주필님하고 대표님하고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정치인에 의해 개혁 대상인가? 그거부터가 우선은 틀린 전제다. 기업은 크든 작든 사기업이고 그 주주들이나 기업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개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 기업하는 사람보다 더 기업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더 좋은 리더십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삼성을 지금의 삼성보다 더 좋게 만들고 현대차를 지금의 현대차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지식과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한테 있느냐? 여기 두 분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야겠는데 두 분 빼놓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선은 좀 우리 사회가 그게 교수가 됐든 언론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자기 주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10년, 20년 전만 되돌아가도 10년 전만 되돌아가도 대한민국에서 나온 기업이 전 세계 제조기업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분이 여기 있냐. 저는 제가 전자회사를 다니고 일본하고 합작회사를 다니다가 유학을 가서요. 그리고 제가 전산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IBM의 클라이언트, CIO, IBM 코리아가 상당히 대접을 잘해야 되는 고객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아주 20대 때. 그런데 저는 제 평생 우리나라 전자 기업이 소니보다 더 좋은 기업이 돼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회사가 IBM에 비해서 연 수익을 4배 이상 많이 되는 기업이 될 거라고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 경제학과에 가서 미시경제를 들었는데요. 첫 사례가 나오는데 싸구려 상품의 예로 뭐가 있었냐면 현대자동차 있었어요. 포니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는 이 싸구려 자동차에 대한 조크가 많습니다. 옛날 유고슬라비아가 유고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 조크가 뭐냐면 유고의 가치를 2배로 단순간에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아냐 그래요. 뭘 것 같습니까? 네가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가 판 유고라는 자동차의 가치를 2배로, 한꺼번에 2배로 올리는 방법. 아니, 주유소에 가서 만땅으로 기름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치하고 가솔린 가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빈 차에다가 필업 하면 가치가 2배. 그 조크를 대부분 포니가 이어받았었어요. 80년대 초에. 그런데 제가 미국 떠날 때 제 동료들이 SUV 기아차 거 사고 현대 거 사고 다 따봉이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그런 기업들 상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오면 다 죄인 취급을 하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을
저는 우리 정치가 그런 글로벌 기업의 경영 수준만큼 와 있냐? 청와대가 그렇게 관리가 되는 데냐? 오늘 그 비서실 다 사표낸 거 보셨잖아요. 그게 시정 잡배 집단이지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시정 잡배 집단이 무슨 인류 기업을 개혁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제를 알아라. 그 메시지를 꼭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주장이 잘 먹히게 되는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반재벌을 필두로 한 반기업 정신이 우리 한국인들에겐 유구한 전통 사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왔던 산업공사원에서 상인, 즉 기업인은 천박하고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이다라는 게 우리 내면에 쭉 있어서일 건데요. 이 한국인들의 반기업 정신을 타파할 혹시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여기 모이신 분 다 그렇고 우리 여기 두 의원님도 그렇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주필도 오랫동안 해오신 거죠. 사실은 기업 소중한 걸 알자. 기업 소중한 거를 알기 전에 자유가 소중한 거를 알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문제는 뭐 이게 한두 명의 비법이 왕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길게 보면 교육자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유를 가리킬 거냐, 자유의 소중함, 자기의 자부심을 갖고 노예로 살지 않게 당당하게 사는 자부심을 갖는 인격을 만들어내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는 뭐 지금 어떻게 당장 내년 4월 서울시장을 어떻게 쟁탈해 오느냐, 그래서 희망을 찾아서 바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게 가장 짧은 시기에. 그래서 초단기적인 방법도 있고 중기적인 방법도 있고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운동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왕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는 것도 그렇고 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사유적이라고 그럴 때 자기에 대한 우리는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와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나가 어떻게 다른가, 또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하나, 이러는 자꾸 셀프 리플렉션, 자기를 스스로 자꾸 돌아보는 사유화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성급하지 않고 깊이 있게 살아가는 노력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왜 저는 뭐 평생 카이스트의 영재들을 또는 미국에서도 박사과정을 길러내는 학자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제가 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됐냐는 것은 제가 2001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2001년에 대한민국이 어떤 거였냐면 IMF의 상흔으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했고 부교수 상태로 일찍 부교수가 돼서 살았고 가족도 거기 다 있었고 영주권도 있었고 애들은 뭐 이중국적이고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에 돌아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왜 들어왔냐고 묻는 거예요. 테뉴어도 있으셨는데.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러 왔는데 왜 들어왔냐고 온 국민이 묻는 나라는 정상은 아니죠. 네, 정상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최고경제과정을 저녁 회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 기업을 하시는 중견기업의 사장님께서 오너신데 술이 조금 오르시더니 뭐 카이스트 좋은 대학인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 8기통 차를 타는 사람 치고 자녀를 국내에서 교육시키는 집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에리트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IMF의 상흔이 무지무지 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났더니요, 유명한 어른들이 다 나서가지고 힐링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한테 무슨 청춘 콘서트 하면서 힐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힐링. 저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boys be ambitious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을 힐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환자라는 얘기죠. 환자니까 치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맛이 간 나라예요. 청년이 다 아프다 그러면 이게 맛이 간 나라입니다. 그러더니요, 이제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노로 미쳐버려가지고 이 땅이 헬조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모습을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정신분열적인 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자해적이고 자학적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다 몰고 가면서 역사도 그래야 되고 역사도 청산됐어야 되고 지금 사회는 다 적폐로 쌓여있는 사회고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월드컵 축구를 잘하면 온 국민이 미쳐서 날뛰는 거야. 일본 사람이 오라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학적인 얘기를 할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모든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재벌,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관한 모습도 바로 우리의 이 자학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파멸적이고 그러면서 정신분열적인 모습의 평가들이 이런 거짓들이 범람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제가 드릴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을 쓰고 이제 제출을 하셨고 이제 초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들 만나보면 학위 논문 이제 출판하고 나서부터 절대 보지 마라, 오탈자나 이런 게 무섭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책 출간하시고 나서 가장 아쉬운 점, 조금 교정을 했으면 좋겠는 점이 어떤 건가요? 오탈자가 무지 많다는 거 하고요.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늦게 말씀드려가지고 2판 인쇄할 때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2판이 잘 팔리면 3세 나갈 때는 꼭 고쳐서 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직 이 학술 논문 쓰는 식의 문체를 너무 익숙해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훨씬 부드럽고 읽기 쉽게 그렇게 썼어야 되지 않나. 어떤 건 너무 장황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쉬운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 같은 게 워낙 작고 색 컬러를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도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뭔가가 분명할까 이렇게 의심되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게 좋다는 이야기들만 전해주시고 나쁜 얘기는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 반성을 좀 못하고 있고요. 이따 2부 세션에 이제 여기 저는 정말 초짜고 책을 많이 쓰셨던 정규재 대표, 그다음에 최승록 원장님은 지금 전 좀 당황스러워요. 최승록 원장님은 뭐 책 한 권을 쓰고 이런 행사를 다 하지 이러실 것 같은데 거의 서고 하나를 채울 만큼 출판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창현 의원님이라고 윤희숙 의원님은 얼마 전까지 또 교수셨기 때문에 이 교수들은 맨 논문 심사하면서 남 잘못한 거 찝어내는 게 본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돈을 못 벌어요. 좋은 얘기를 잘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업병이 아직은 여의도에서 아직 물이 덜 빠지셨기 때문에 좀 그 직업의식이 남아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2부에서 좀 제가 나라면 이렇게 안 썼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외롭고 우울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지식인 분들이 각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전체주의와 맞서 싸우는 이제 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하고 계신데요. 가장 치열하게 전투 중인 곳이 이제 바로 주 박사님 계신 이제 건국 역사와 관련된 민족관과 이제 투쟁하시는 거고, 지금 주필님, 그다음 이병태 교수님처럼 경제적 자유를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바로 반재벌을 필두로 한 반기업 정신과 이제 투쟁을 하게 되셨는데요.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는 책을 출판하심으로써 그런 반기업 정신과 전쟁을 선포하신 이병태 교수님은 이제 양심 있는 학자에서 이제 위대한 학자로 발돋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행사에 부족한 일부 사회 진행자였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수 또는 우파 집회 많이 가보셨죠? 오늘 저희 단상에 저를 도와주시는 그 경제지식 네트워크에게 또는 BTL 클럽의 멤버들이 지금 이 행사도 준비하시고 또 사회도 보고 계시는데, 젊은이들이 뭘 만들고 표현하고 진행하는 모습이 우리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세대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큰 박수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